네, 안녕하세요. 네, 또 황금 같은 주말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신다고 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일단 저희가 진행하는 게 일단 기본 과정을 하니까 이 기본 과정에 표면적인 목표를 말씀드릴게요. 표면적인 목표는 저희가 부정정 구조를 해석하겠다. 이게 목표예요. 통계적으로 건축하고 토목구조기술사를 제가 71회부터 132회까지 한번 평균적으로 구조역학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나 이렇게 한번 쭉 누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평균 한 6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나왔던 게 한 6문제 정도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나온 거는 뭐 부정정 구조 해석도 있고 뭐 소성 해석, 안정론, 동력학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6문제 정도 나왔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대외적인 목표. 대외적인 목표는 그거고요. 대내적, 제 내심으로 기대하는 목표를 말씀드리면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요렇게 하면 해볼만 하겠다. 내가 요렇게 하면 해볼만 하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무슨 하다못해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해도 실제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게 좀 오를 것 같다. 내 생각에 그 현 시점에서 내가 좀 요게 좀 오를 것 같다. 내지는 이게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기술사 시험은 여태까지 나온 데이터로 봤을 때는 투자 가치가 없는 상품이죠. 합격률이 어떨 때 3%, 뭐 5%, 10% 이런 거는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투자의 가치는 없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번 해보니까 야, 이거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걸로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요. 가시는 거는 그렇게 가는 거니까 좀 해볼만 하겠다라는 이런 느낌을 드는 게 제 내심의 목표고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는 거는요. 뭐냐면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좀 정확하게 도출해 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기본 과정에서 하는 거는 부정정 구조 해석을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정정 구조 해석이 잘 되면 부정정 구조를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정정 구조죠. 해를 다 아니까. 그럼 최소한 정정 구조가 되면 이 정정 구조를 갖다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부정정 구조를 잘하는 거는 일단 사실은 이게 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학자를 목표로 한다. 그럼 순서는 이걸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노벨상에 도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하고 나서 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 이거를 메꿔 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정정구조 해석에서 자기가 취약한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 틀릴 거란 말이죠. 그건 자기가 직접 부딪혀 보면서 내가 미비한 점이 뭐라는 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최소한의 이런 규칙성, 이거 달리 말하면 리듬 이런 걸 좀 만드셔야 돼요. 규칙성이나 리듬. 이게 무슨 얘기냐? 취미 있으신가요? 취미? 취미가 뭐 아세요? 골프. 취미가 뭐예요? 골프? 취미가 뭡니까? 영화. 취미를 다 끊고 이거 공부를 열심히 해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질려서 하기 싫어요.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친다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갔다. 한 달에 한 4번 갔다 그러면 한 2번 정도로 줄이고 2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다. 그러면 좀 스크린으로 바꾸고 약간 취미를 약간 좀 줄이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직장인이라는 게 시간이 나지가 않으니까 최소한 단순화해서 하는 건 맞는데 취미를 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끌고는 가되 공부를 최소한 좀 이렇게 규칙성 있게 할 수 있는 효과.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내용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무슨 벼락치기로 이틀, 3일 열심히 해서 되는 것 같으면 모든 걸 전폐하고 하십시오라고 할 텐데 그거 아니니까. 이렇게 이거 좀 목표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진행은 이렇게 할 거예요. 에너지법을 3주 하고요. 매트릭스법을 2주 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떠세요? 하나를 배우면 요즘에는 느낌이 뭐냐면 하나를 배우면 두 개를 잊어먹는 것 같아요. 한 개를 배우면 이게 하나를 기억하는 시간보다 두 개를 잊어먹는 시간이 빨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지수는 최소화하고 그거를 반복해서 숙달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서 생각을 해본 거는 뭐냐면 여기서 제일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딱 수업 처음에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매우 스마트한 머리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저만의 착각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 딱 하나만 가지고 출발하자 이거죠. 수업 시간에 모든 내용을 요거 하나로 끌고 간 다음에 풀어낼 거고요. 여기서는 요거 하나로 만든 다음에 다 끌고 갈 거예요. 두 개는 할 만하잖아요. 저희가 하루에 하나 알아듣고 두 개를 잊어먹어도 이거 뭐 한 몇 주 반복하는데 딱 두 개면 해볼 만 하잖아요. 일단 해볼 만한 범위를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법에서는 첫째 주에 첫날 할 거는 뭘 할 거냐면요. 에너지법에서 첫날 할 거는 보호하고 라멘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설명 드릴 거는 스프링, 합성 부재. 요거를 설명을 드릴 거였고요. 세 번째 날에는 지점 침하, 지점 회전 문제 하고요. 제작 오차 문제 하고요. 온도 변화. 요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각 주야하는 테마를 좀 정확하게 아는 건 의미가 있거든요.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내가 좀 얻어갈 게 뭔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몸풀기로 이걸 한번 해볼게요. 3페이지에 변일지법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P라는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었고요. 요게 A점, 요게 B점, 요게 C점이었대요. 근데 요 길이는 L이었고요. 그리고 요 길이는 A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물어본 게 뭐냐 하면은요. B점에서의 반력 RB를 산정해라.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 요거를 그냥 변일지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거죠. 변일지법. 자, 그러면 변일지법이 뭔가요? 변일지법이 뭐죠?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일단 넘겨짚어서 한마디 얘기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변일지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이거였어요.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은 아까 중첩의 원리 배우셨잖아요. 제가 얻은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모르겠으나 구조물에다가 중첩의 원리를 적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구조물이 나눈 거죠, 뭐. 얘는 몇 차 부정정인가요? 그러면? 1차 부정정이다, 1차 부정정이다. 자, 그러면은 구조물의 중첩의 원리를 적용했는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걸 정정 구조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요거 빼면 정정이죠. 여기다가 있는 건데 왜 빼요? 뺀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뺀 거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B점에 G점이 있으니까 B점에서 뭐 이런 힘이 생기겠죠.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이걸 두 개를 더해서 중첩하면 요거랑
똑같은 모양이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변이일치법은 구조물에다 중첩의 원리를 적용한 건데 이런 거죠. 이게 정정 구조물에 대해서 정정 구조물화해서 하나를 만들어 버리고요. 정정을 만들기 위해서 뺀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를 이렇게 이 두 개를 더하면 결국 얘랑 같은 모양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1차 부정정이니까 변이일치법이라면 한 개의 변이 적합 조건이 도출이 돼야 되거든요. 변이 조건. 변이일치법이니까 말 그대로. 그럼 도대체 여기서 써먹을 만한 변이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문제를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B점에 처짐이 없고. 네, B점에 처짐이 없겠죠. 맞나요? B점에 처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렇게 하중이 작용할 때 요 B점에서의 처짐은 얼마일까요? B에서 이렇게 반력이 생길 텐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가겠죠. 뭐. 그러니까 여기 요 처짐이 있을 텐데 0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어디를 써야 돼? 뭘 써야 돼요? 요거죠. 요거를 이렇게 써야 되겠죠. 요거를 쓰면 올라가는 힘으로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요 처짐. 요 어떻게 소슴이죠. 소슴 위로 올라간 거죠. 요렇게 될 것이고,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렇게 하중이 작용할 때, 요 B점의 처짐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모멘트로 또 모멘트 아까 한 거. 뭔지 모르겠으면 아까 한 거. 이렇게 보내자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용하고, PA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PA라는 모멘트가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렇게 쳐진다. 이렇게 쳐지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 요거 생각해보면, 3EI분의 PL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바빠요, 지금. 칠판 보랴, 노트 보랴. 바빠요, 지금. 2EI분의 PA의 L의 제곱이죠. 그러면 요 값과 요 값이 같아요라고 하면 한 개의 식이 있고 부정정력이 한 개가 있으니까 이 산정이 되겠죠. RB는 뭐 2L분의 P에다가 3A 플러스 2R 이렇게 산정이 된다. 이렇게 된답니다. 우리 이제 개념은 하나 생각해 본 거죠. 아까 그 중첩의 원리 이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호가함호 이거 생각해 본 거죠. 근데 이거 못 푸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 마음 편하잖아요. 일단 이게 사람이 모든 만병의 원인이 이게 마음이 불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잖아요. 일단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이게 뭐 중요해요? 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역대 대통령 누구 좋아하세요? 네. 뭐 정치적인 얘기하면, 이게 또 노출되면 안 되나. 이게 화면에 안 나와요. 상관없어요. 정치적인. 뭐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좋아했죠. 박정희 대통령. 저도 인정을 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 발전,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때 그렇게 경제 발전 못했으면 지금 동남아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수준보다도 안 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저는. 누구 좋아하세요, 혹시? 그때는 누가 대통령 됐어도 경제 발전할 수밖에 없던 시절이니까. 근데 그게 사람의 마인드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투자를 한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기술사를 공부하겠다고 노력을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꼭 요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 이거 부가가치가 떨어져. 이거 말고 다른 데에 더 투자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 것 같아 해서 더 다른 거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 그 사람 열심히 했다는 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누구 좋아하냐면은 그 개인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한 말을 좋아해요. 김영삼 대통령 좋아하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무슨 얘기했냐. 돈은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못 빌린대요. 그 사람이 그 얘기했대요. 그래서 야, 그거 맞는 얘기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저희가 1시간 됐거든요. 쉬어야 돼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 한번 해볼게요. 보. 이거를 에너지법으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거죠. 저희 뭐 학자는 아니니까 이론은 가급적이면 배제할 거예요. 심플하게. 왜냐하면 깊이 있게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합리화 차원에서 우리는 학자가 아니니까 심플하게 하겠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가로축을 변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변이 델타라고 가정을 하고요. 요 세로축을 힘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칠판을 이렇게 지그시 꾹 눌렀어요. 처음에 0부터 해서 1, 2, 3, 4, 5, 6, 7, 8, 9, 10, 뭐 P 이렇게 눌렀다고 하면 뭐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칠판도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을 받았겠죠. 힘을 받아서 변형이 생겼겠죠. 그러면 칠판도 어떤 힘에 의한 에너지를 받은 거죠. 그럼 이 에너지를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스몰 델타, 이건 뭐 P다 그러면 이 에너지는 U라고 쓰면 이 면적이거든요.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보라는 거는 힘을 받는 휨부재잖아요. 힘을 받으면 휘어지는 휨부재죠. 그러면 얘는 이 세타가 되겠죠. 변형은 보에서는. 그리고 얘는 누르는 힘이 아니라 이렇게 모멘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생각을 해볼게. 모멘트 곡률 관계에 의하면 세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세타는 EI분의 MTX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미소에서 자르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생략을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세타 값 대신에 여기다 이렇게 살짝 이걸 대입을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푸실 수 있죠. 2i분의 m의 제곱 dx. 요게 휨을 받는 보의 휨 에너지를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휨을 받는 보의 휨 에너지는 2i분의 m의 제곱 dx입니다. 라고 휨 에너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휨. 얘는 뭐 보나 라멘에서 봤겠죠. 뭐 휨 부재니까. 부재의 특성상 휨을 받는 휨 부재에서는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충력을 받는 충력 에너지 이렇게 하고요. 충력 에너지. 그러면은 충력을 받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물 중에서는 압축 인장이 있고요. 충력의 종류는 트러스. 야씨, 내가 뭐 토지기술사랑 시공기술사 뭐 주순 거 아니다.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다. 그냥 내가 주순 건 줄 아느냐. 트러스, 축 에너지. 자, 그러면 자,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눈치라는 게 생기잖아요. 눈치 내지는 감 이런 게 생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휨 에너지니까 분모에 이게 들어간 거 휨 강성이 들어갔어요. 그럼 축 에너지는 뭐가 들어갈까요? 축 강성이 들어가죠. EEA가 되겠죠. 축 강성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얘는 휨을 일으키는 힘 모멘트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충력 뭐 P라고 쓸까요? 그러면 P. 충력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요 미소 요소를 적분했다라는 거는 길이잖아요. 맞나요? 요 부분은 길이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은 길이죠.
근데 충력은 전체 길이에서 동일하니까 그냥 길이를 L이라고 가정하면 그냥 L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축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끔 그러지만 이게 뭐 전단력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좀 헷갈리는데 전단력을 고려하는 보가 그걸 오일러보 티모센코보 해가지고 뭐 오일러보 티모센코보 해가지고 전단력을 고려하는 경우는 또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안 하는데 가끔 전단력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죠. 물어보면 이게 우리가 대충 해봤던 이 눈치로 보면 여기에는 전단에 대한 성질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뭐가 들어가요? 단면적은 들어갈 거고요. 전단에 대한 거는 이 전단 강성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힘의 요소에는 뭐 전단력이 들어가면 되겠죠. 뭐 V 뭐 제곱 전단력 뭐 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전단은 단면의 형상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앞에다 하나 이렇게 딱 붙여줘야 돼요. 뭐 이거 카파 이렇게 하나 붙여주셔야 돼요. 카파 이렇게 하나 붙여주시고요. 그러면 이 카파는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쓰일 수 있는 단면이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사각형이 있겠죠. 그리고 뭐 원형이 있겠죠. 그리고 요렇게 I형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각형이면 얼마일까요? 사각형이 4죠. 사각형일 때는 얼마를 쓸까요? 5, 6이요. 사각형일 때는 5분의 6을 쓰셔야 돼요. 여기다 들어가는 게. 자, 그러면 요거는 뭘로 보이세요? 마음이 착하신 분들은 보여요, 이게. 뭘로 보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써요. 그럼 얘는 얼마일 것 같으세요? 4일 때 5, 6이래요.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아씨, 내가 뭐 건축사 그냥 뭐 돈 주고 사온 게 아니다. 내가 공부해서 산 거다. 좋습니다. 하여튼 9분의 10이에요. 얘는 그리고 1이에요. 1. 요 면적만 고려해서 1. 이거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비틀림에 대한 에너지를 받는다. 비틀림에 대한 에너지.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헷갈려요, 지금. G, J, 이렇게 쓰셔야 돼요. 비틀림 강성. 그 다음에, 이 비틀림 모멘트를 T라고 쓰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쓰고 나니까 참 얄팍하네요. 뭔가 이론을 설명해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쓰고 나서, 그냥 유추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매우 얄팍하게 말씀드린 거죠. 하여튼, 일단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요, 우리는. 또 왜 그랬는지 막 이렇게 관심이 가시면, 그럼 기술사 딴 다음에 내가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좀 이론적으로 찾아보셔도 좋죠. 근데 이게 특징이, 기술사 따기 전에 막 물어봐요. 시험 때 되면 카톡으로 이건 어떻게 풀어요? 막 물어봐요. 근데 막상 따고 나면 질문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이게 사람이 이 화장실에 딱 들어갈 때 느낌하고 나올 때 느낌이 확연히 틀려지죠.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음에 해야 될 스텝들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게 맞죠. 하여튼, 요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됐습니다. 자. 자, 그리고, 그러면, 일단은, 13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생겼대요. 요게 EI, 요게 EEI.
길이가 LL이었고요. 요점이 A점, B점, 뭐 C점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에 C점에 집중, 하중, P하고요. 이 위치에서 모멘트 P 곱하기 L이 작용을 하고 있었대요. 변단면보를 뭐 해석해서 지점 반력을 구해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지금 배우신 거는 이거 하나죠. 뭘 배웠느냐? 조그맣게 쓴 거 이거 배우신 거잖아요. 이 힘을 받는 휘임 에너지는 뭐 EEI분의 m의 제곱 dx 요꼴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지금 배운 거 요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가야 될 길이죠. 내가 가야 될 길. 요걸 해야지 되잖아요. 요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요걸 풀기 위해서는 뭐 이거는 눈에 보이죠. 휭강성은. 문제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이건 고민할 요소가 아니고 이 구조물이 받는 모멘트를 제대로 산정하면 이걸 제대로 구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모멘트를 제대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모멘트를 제대로 산정하려면 모멘트를 유발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하중이 있겠죠. 하중이 모멘트를 만들겠죠. 그 다음에 뭐 구조물에서 반력이 있다면 반력이 또 모멘트를 만들겠죠.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정정이라고 하면 부정정력이 모멘트를 만들겠죠. 이 세 가지죠. 근데 하중은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문제 보면 보이잖아요. 여기 중앙에 P가 제어됐고 모멘트 PL이 작용하고 있다. 이거는 설사 내가 노안이 왔다고 하더라도 시험지에 크게 써있기 때문에 이거 못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헷갈릴 여지가 없죠. 얘는 고민의 여지는 없는 애요. 얘는 고민의 여지가 없다. 왜? 눈으로 보면 보이니까. 그러면 고민할 게, 야, 요거는 이게 반력인지 부정정력인지 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게 이 구조물을 보고 얘의 부정정 차수가 몇 차인지는 알아야지 이게 실수 없이 요거를 만들어내겠네요. 요걸 만들어낸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물건 하나 만들어내요. 그럼 물건 하나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 가정이 빗나가 버리면은 그 뒷가정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물건이면은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에 팔 거면 좀 잘못 만들었으면 한 500만 원에 판다. 그게 가능한데 요 문제를 푸는 거는 가정이 약간 빗나가 버리면은 애매해질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에너지법에서는 부정적 차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매트릭스법에서는 자유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게 나갈 수 있다. 딱 두 개만 갖고 출발하자고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부정적 차수 또 구하려고 하면은 이거 몇 차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관찰해 보면 막 대학교 때 막 기사 시험 볼 때 막 외웠던 막 공식이 있대요. 막 N은 해가지고 막 그 공식도 다 틀려요. 막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맞춰요? 틀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은 헷갈린다. 야, 요거 정정. 단순보는 정정이고 요거 캔틸레버보 정정. 그 다음에 여기서 반력이 추가되는 개수가 부정적 차수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속편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속편하게 가자 전략이에요, 저는. 그러면은 얘는 몇 차 부정정이에요? 그걸 생각해보고. 1차 부정정이겠죠. 왜냐면 요걸 거꾸로 놓은 거잖아요. 캔틸레버 거꾸로 놨고, 여기 떨어져 있으면 얘 롤러예요, 롤러. 얘는. 요거랑 같단 말이에요. 반력이 한 개잖아요. 한 개가 추가가 된 거죠. 에너지법으로 문제를 풀 때는 정의를 하나 해버리시는 거예요. 아예 그냥 속편하게, 야, 이거 1차 부정정 차수 이렇게 써주시고요. 뭐 좀 특징이 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하나 써주는 거죠. 뭐 여기서는 변단면이니까 변단면보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1차 부정정 변단면보야. 이렇게 하면은 문제 이렇게 정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헷갈리겠죠. 뭐 이렇게 써놓으면 1차 부정정 변단면보야 이렇게 써놓으면 부정차수는 1이야. 이거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부정정력을 한 개를 이게 한 개니까 이거 한 개를 가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저는 그냥 이걸 여기 있는 힘을 그냥 요 A점에서 받을 힘을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R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뭐 리던던트 약자에서 부정적 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요거는 해결이 된 거예요. 지금 부정차수 알았고 부정력 한 개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구조물이 받을 모멘트를 계산하셔야 되죠. 약간 뭐 푸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쓰자 이거죠. 대충 뭐. 모멘트를 산정을 하는데 그럼 A점을 기준으로 이미거리 X만큼 이동했을 때의 모멘트의 일반식을 제가 그냥 M1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이름을 그냥 제가 M1이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거리 X만큼 이동했을 때의 모멘트의 일반식의 이름을 그냥 M2라고 제가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내가 이거 이름을 그냥 M2, M1, M2 이렇게 이름을 줄 거야. 뭐 싫으신 분은 그냥 MAC, 뭐 MCB 뭐 이렇게 주셔도 돼요. 주는 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자, 그렇게 해서 모멘트를 산정할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모멘트 계산해 보면 되죠. 이게 구간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냥 구간별 모멘트 산정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M1은 어떻게 됩니까? M1은 R이 X만큼 떨어졌으니까 RX죠, 뭐. RX. 여기 뭐 좀 친절하게 써준다면 0부터 L까지의 거리에 요 위치에서의 강성은 뭐 EI.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돼요. M2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R에다,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여기 이미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영향을 받겠죠. 출발의 기준이 요게예요. 그럼 L만큼 뒤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라보면. M2 계산할 때, 여기서, 요게 기준이 되니까.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 그래서, 뭐,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까지 됐어요, 지금 이제. 모멘트까지 산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에너지 산정하면 되겠죠. 에너지. 이렇게 쓰죠.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 요 모양에 집어넣으면 되죠, 뭐.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거는 요 구간의 에너지죠, 요 구간의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쓰려고 보니까 여기서는 변담이니까 강성이 2배가 돼 있대잖아요. 요 그대로 써야죠.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까지 지금 배운 게 요거니까 여기까지 했어요. 요건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해보면? 할 수 있다. 해보면 또 잘 안 돼요. 제가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희망적인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렇게 등산 가잖아요. 올라가다 보면 얼마나 남았어요? 이렇게 가끔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내 체력을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 걸음으로 한 20분 더 가면니까 올라가더라. 뭐 대충 그런 정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다 왔어. 거의 다 왔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리라는 걸 기대하는 것도 무리죠. 그 사람 자유니까 그건 안 돼요. 하여튼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과연 요 모양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요거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M을 보면은 뭐 이게 M의 제곱이니까는 뭐 R의 제곱, X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뭐 밑에 EI가 깔리겠네요. 근데 이 X에 대해서 접근 구간을 0부터 L까지 줬으니까 얘는 뭐 이게 제곱이니까 R에 대한 2차 포물선 식이 되겠네요. 요 형태를 보면. 맞나요? EI가 분모에 깔리고, 왜냐면은, 요게 제곱이니까 R의 제곱에 X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X에 들어가는 게 여기 들어가잖아요. 상수가. 길이 요소가 들어가니까. R에 대한 2차식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R에 대한 2차식이 되겠죠. 맞습니까? 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유추해 보는 거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학교 다닐 때 이게 최소일의 원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다. 아, 저게 현명한 답변이죠. 뭐, 설명해 보세요는 차단하면서 뭔가 내가 안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최소일의 원리가 뭐냐면은 이게 부정정력은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값이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R에 대한 2차 포물선 시키면 R에 대한 R이 부정정력이잖아요. 우리가 가정한 값. 1차 부정정력이기 때문에. 부정정력이 최소화되는 값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 특징이 뭐예요? 기울기가 0이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부정정력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멘트 2 할 때 여기서 L까지인가요? L? 네, 요거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네,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았잖아요.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M1은 A 지점에서 네,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았고. M2는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았죠. 여기서부터 이쪽이니까 네, EI 요쪽으로 잡았죠. 이쪽이니까 네. 0부터 L, 2L 아니에요? 요게 0인데요. 기준점이 여기니까. 이게 0이죠. 얘는 기준점이니까 얘가 0이죠. 0부터 L, 0부터 L. 네.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게 부정력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R은 0이 되는 R 값을 이렇게 찾아주면 이 R 값이, 저 부정력 R 값이 나오죠. R 값이 얼마냐? 이게 9분의 7P 이렇게 산출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문제는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 R 값을 우리가 산정을 했잖아요. 그럼 R 값을 이게 알잖아요. 그럼 이제 정정 구조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근데 생각보다 이게 정정 구조 해석, 이게 반력 계산하고 이런 게 연습을 좀 안 하면 빨리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연습을 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나온다. 1년의 과정이에요. 근데 모든 문제를 다 요 순서대로 풀 거예요. 뭐 특이하게 뭐 순서를 바꿀 일이 없어요. 지금 뭐 하나를 들으면 두 개를 잊어먹는데 이거 뭐 문제마다 순서를 막 바꾸면 그 현실성이 없단 말이에요. 하시는데. 근데 모든 걸 다 요 순서대로 이제 풀 거예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산기로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첫날이니까 계산기로 좀 같이 연습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혼자 하면은 또 막히면 이게 어디서 막히는지를 모르니까. 자, 15페이지.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자, 15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뭐 일단 에너지법을 푼다고 하면 뭐 다시 적어보면 이거죠. 뭐. 모르지만 잘 모르겠다. 일단 적어보자.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렇게 되고, 요거를 하려고 하면 요 계산에 소요되는 게 가중, 반력, 부정정력이 될 테니까 이건 뭐 헷갈릴 요소가 없어요.
요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거 알려고 하면 부정정 차수를 정확하게 찾으면 될 것이다 라고 출발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얘는 몇 차 부정정이에요? 3차 부정정이다. 다른 의견은 없나요? 아, 3차 부정정이다. 근데 풀 때는 이 상태면은 2차 부정정으로 푸셔야 돼요. 그리고 더 합리적으로 한다면 이걸 1차 부정정으로 만들어서 풀 수 있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거 보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3차 부정정이라고 한 거는 뭐 요게 정정이잖아요. 요건 정정이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그래 뭐 이렇게 뭐 3개의 힘이 생기겠죠 뭐. 근데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그래 조건식의 수는 조건식 뭐 3개고요. 그 다음에 그래 반력 뭐 3개 이렇게 되니까는 얘는 정정이죠. 요 구조물은. 근데 여기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막힌 거잖아요.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기면 조건식은 3개죠. 근데 요렇게 보면 반력이 6개로 됐으니까 얘는 이제 3차 부정정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볼게. 보라는 게 이렇게 힘을 하중이 작용이 이렇게 힘을 받겠죠. 힘을 받으면서 충력도 어느 정도 발생할 거예요. 이 부재 축에 발생하는 충력도 생기겠죠. 이런 충력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충력이 지배적이진 않죠. 힘을 지배적으로 받는 애잖아요. 보라는 거는. 부재축의 수직으로 힘이 작용해서 힘을 지배적으로 받는 애니까 충력이 지배적인 애는 아니죠. 일반적으로 충력을 고려하려고 하면 단면적으로 알아야 충력을 고려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 단면적이 주어져 있나요? 문제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다시. 씩 한번 보는 거죠. 뭐.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충력까지는 고려 안 해요. 잘. 충력 고려하라고 하면은 문제에서 단면적을 주거나 아니면 뭐 충력을 고려하세요. 말을 쓰던가 뭐 어떤 액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충력을 뭐 특별히 고려 안 하니까 빼버리자 이거죠. 충력이 고려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빼자 이거죠. 요렇게 빼자 이거예요. 요렇게 뺐다 내가. 그러면은 조건식은 이제 2개죠. 시그마 FY는 0, 시그마 모멘트는 0 2개죠. 조건식은 이게 2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반력은 하나, 둘, 셋, 4개죠. 4개가 되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2차죠. 왜냐면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걸 줄여서 푸는 게 속 편하죠. 그런데 이 구조물을 보면 뭐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이 구조물을 보면 뭐 떠오르는 게 잘 그렸다 뭐 이런 거 말고 또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물어보면 뭐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하니까 잘 그린 것 같은데요. 뭐 그래서 그건 아니다. 내가 뭐 그거 물어본 건 아니다. 대칭이야? 그렇죠. 야, 내가 뭐 토질기술사 슈퍼에서 뭐 껌값 주고 사온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해서 한 거다. 대칭이죠. 대칭이죠.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바운더리 컨디션이 같잖아요. 그리고 부재도 같죠. 하중도 얘 P라는 거는 0.5, 0.5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대칭이죠. 대칭이면은 절반만 모델링 할 수 있어요. 대칭이면. 그거 어떻게 되느냐? 절반만 모델링 한다면 그 자르는 거죠. 그거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 지점적 이게 하중도 반만 줘요. 그 이 하중 조건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 지점 조건은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바뀌겠죠. 대칭은 절반만 모델링해요.
그러면 저걸 그려보면 요렇게 된 거죠. 뭐 지금 여기다 그려보면 요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어떤 상태냐? 요 지점은 어떤 반력을 받는지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요 지점. 대칭이라도 절반만 모델링한 요 지점은 어떤 반력을 받느냐. 생긴 모양대기로 봐서는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유롭게 하겠죠. 공이 들어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얘는 어떤 힘을 받냐 하면은, 이거 빨간색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는 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할 거예요. 여기 공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받는 힘은 요거하고 요걸 받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충격 고려 안 한다고 했잖아요. 문제상. 왜 없어질 거 아니에요? 요거는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면은 써먹을 수 있는 조건식은 두 개죠. 아직도 그냥 두 개 살아 있고요. 구해야 될 힘은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1차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 대칭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칭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렇게 책 써놓은 게 옛날에 무슨 심재수 교수님인가 그분이 쓴 게 변형도로 배우는 구조역학인가?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게 되게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그거는 기사 따시고 나서 내가 좀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때 사서 보시면 돼요. 지금 또 거기 또 막 꽂혀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일단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 알고 일단 대칭일 때는 이렇게 간다. 이게 이거 한 번쯤은 보셨을걸요? 이 지점 조건. 한 번이라도 봤다. 본 것 같다. 아니, 한 번도 본 적 없다.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건축하시는 분도 있고, 토목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그 시방서에 보면 이게 기둥 좌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지점 조건 이렇게 잘 보세요. 요게 있는 게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내 시방서를 안 봐서 그런가? 한번 보세요. 가서. 요 지점 조건 있어요. 한번 보시면 돼요. 일단 그렇다고 하고. 이게 1차 부정적이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제? 표정이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뭔가 좀 애매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계시니까. 저걸 안다는 걸로 이해해야 되는지 아니면 모르겠다는 걸로 이해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걸 정의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차 부정 대칭 이용한 거고 이렇게 변단면 보다 이렇게 쓰면은 대충 문제에 대한 정의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내가 대충 알아야 되니까 이거 정확하게 할 것까지는 없지만 대충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일단 MA를 구하래요. 여기서 M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이게 마침 1차 부정적인데 M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냥 부정적력으로 놓으면 되겠죠. A점에서의 모멘트 값을 그냥 왜냐면 우리가 이건 알았잖아요. 지금 현재 부정차수가 1차로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의 한계를 이게 가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에서 요걸 구하래요. 그럼 요걸 그냥 부정적력으로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A점에서의 부정적력을 그냥 그래 나는 요거를 여기서 작용하는 모멘트를 그냥 MA 이렇게 해서 부정적력으로 가정하자. 이거 무리가 없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1차 부정적에서 부정적력 한계를 가정했으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평형방정식으로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2분의 P로 눌렀으면 여기 수직 반력은 얼마인가요? 당연히 2분의 P겠죠. 수직력 받을 수 있는 얘밖에 없으니까 평형을 이루려면 얘는 2분의 P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모멘트 산정할 준비가 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EI도 영향을 주잖아요. 에너지 계산할 때. 여기서 요게 1.2I고 이게 아까 0. 몇이죠? 0. 몇인가요? 0.8. 그러니까 자, 여기에 에너지 계산할 때 요 EI가 바뀌면 또 바뀌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되겠네요. 여기서 임의 구간 X만큼 갔을 때 모멘트 일반식을 M1 이렇게 잡고 여기서 EI가 바뀌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여기서 X만큼 갔을 때 모멘트 일반식을 M2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되겠죠, 이건 되시잖아요.
다음에 이제 모멘트 계산하는 거죠. 뭐. 자, 구간별 모멘트 산정하면 M1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MA 플러스 2분의 P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적분 구간은 0부터 0.15L까지고요. 여기 적용된 힘감성은 1.22I가 적용이 됐대요. 자, 그 다음에 M2는요. 기준점 출발점이 여기에요. 모멘트 영향 계속 받죠. 뭐. 0.15L만큼 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적분 구간은 그럼 요까지는 한 거예요. 이제 요까지 하신 거예요. 됐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요 하면 되죠. 요거 하면 되죠. 네. 지금 제가 이게 설명하면서 드는 느낌이 뭐냐면은 뭐 노래 한 곡을 녹음하는데 이게 쫙 처음부터 부르는 게 아니라 요만큼 잘라서 노래 부르고 요만큼 잘라서 부른 다음에 지금 막 붙이는 느낌이에요. 근데 첫 판에는 어쩔 수 없어요. 한 번에 이게 전체적인 윤곽이 없으시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전체적인 윤곽을 자기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따라 하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흐름이라는 게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에너지 이제 산정하면 여기까지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 이쪽에 있잖아요. 이거 훅 날려버렸죠. 날린 거는 똑같기 때문에 날린 거잖아요. 그 에너지 반만 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전체에다 묶어가지고 이 2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전체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전체가 되겠죠. 뭐. 자, 그리고 하고 나서는 이제 이게 최소일의 원리로 이 부정정력 MA를 산정해보자 이거죠. MA를 산정해보자. 0을 만족시키는 저희가 MA 값을 이제 뽑아내면 된다 이거죠. 자, 여기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온대요. 이거 이따 계산기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뭐. 근데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대요. 여기서 해서 이제 MA는 구했어요. 저희가 MA는 구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C점, 요게 C점이래요. C점의 처짐을 구하래요. 처짐. 부정정력 뽑는 것도 힘든데 뭐 거기다 처짐까지 구하라고 하냐 이거. 해야지 어떻게 해요 또 이게 또. 그냥 하려고 합니까 이게 보니까는. 혹시 이게 안 시킬 거예요. 그냥 들었냐만 물어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또 들었다고 하면 또 시킬까 뭐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혹시 학교 다닐 때 내가 카스틸리아노 제2정리에 대해서 들어본 것 같다. 들어는 봤다. 확실히 노련하시네요. 뭔가 시킬 거는 원천 차단하면서 내가 안다는 건 확실히 표현을 해주시네. 야, 이게 사회의 짬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카스틸리아노 제2정리 들어는 보셨죠? 근데 또 이때 들어봤다고 해서 또 설명하라고 하면 또 말은 잘 안 나오잖아요. 이게 생각해보자 이거죠. 카스틸리아노 제2정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뭐. 식으로 쓰면 이거죠. 식으로 쓰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또 말로 하려고 하면 또 입이 안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그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취미로 춤 좋아해요. 뭔가 이게 하려고 하면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알던 친구하고는 크게 말을 안 해도 그냥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점점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저 사람이 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골프도 치시는 거 아니에요. 좀 오랜 시간을 갖고 하려고. 그래서 제가 춤 좋아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추시겠습니까 해서 그냥 뭐 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한번 쳐요. 싫어. 그러면 이번엔 쉴까요? 막 그래요. 뭔가 좀 난 이번에 좀 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알았다. 빨리 머리 긁고 이제 딴 데로 가죠. 이제 도망가자.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로 하려면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처짐을 구한다는 거는 처짐을 구하고자 하는 위치의 하중으로 편미분 하면 그 위치에 처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만큼 쓴 게 그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구했잖아요. 에너지를 구한 위치에서 하중이 P가 작용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원래 이게 전체로 다시 이렇게, 원래 전체로 이렇게 쭉 환원해 놓으면 여기 P가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카스틸리아노 제2정리를 이용해서 처짐, 뭐 이게 델타 C를 산정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0.00 539 2i분의 PL의 3승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방향은 이렇게 아래로 쳐지게 나와요. 카스틸리아노 제2정리를 이용해서 푸시는 거예요. 일단 계산기를 일단 직접 한번 해볼 거예요. 방식은, 이론은 이거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처짐을 구한다. 살이 하나 더 붙었죠. 아까까지는 요거만 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까지 했잖아요. 여기 하나 더 붙어서 5번까지 한번 해보신 거예요, 지금. 5번까지 한번 해봤고, 요거를 풀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부정역 차수를 줄이는 게 유리하죠. 우리가 요 논리대로 간다고 하면은 최적을 만들려면 부정역 차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줄이기 위해서 여기 대칭을 한번 썼다. 그거까지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계산기로 한번 해보시죠.